서기 192년 로마 콜로세움. 5만 명의 군중이 숨을 죽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경기장 중앙으로 쏠렸습니다. 황금빛 사자 가죽을 걸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한 손엔 곤봉, 다른 손엔 검. 그의 얼굴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집니다. 관중석 앞줄, 원로원 의원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인지, 저 남자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코모두스.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정점에 선 남자가 지금 노예들이나 하던 검투 경기를 하려 합니다. 이 순간 로마 천년의 위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황제는 왜 검투사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광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역사 속 인물들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AM153 고전 이야기에서는 교과서가 말하지 않는 영화보다 극적인 역사의 순간들을 매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서기 180년 3월 17일 빈도보나. 게르만 전선의 황제 막사에서 한 남자가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철학자 황제, 명상록을 쓴 스토아 철학자, 이성과 절제를 강조하며 제국을 다스린 형군. 그가 침상에서 아들을 바라봅니다. 19살의 코모두스,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제국을 부탁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코모두스의 눈빛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번졌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끝없는 교육, 엄격한 훈육, 철학 수업. 황제는 절제해야 한다. 황제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쾌락은 약함의 증거다. 아버지의 말들이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어릴 때 죽었습니다. 코모두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는 경쟁 없이 자랐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권력은 그에게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게르만 전선에서의 나날들. 아버지는 야만족과 싸웠고 코모두스는 막사에서 지루함과 싸웠습니다. 전쟁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칼과 방패보다 그는 연극과 향락을 원했습니다. 전하, 적들이 강을 건너려 합니다. 장군에게 맡기시오.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그는 즉시 결정을 내립니다. 전쟁을 끝낸다. 평화 조약을 맺는다. 로마로 돌아간다. 원로원 의원들이 놀랐습니다. 전하, 아직 게르만족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황제께서 10년간 싸우신 전쟁입니다. 코모두스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전쟁은 끝났소. 내 시대가 시작된다. 그의 눈엔 이미 로마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궁전, 끝없는 향락, 환호하는 군중. 그는 제국을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서기 180년 가을 로마. 개선 행렬이 도시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평화를 가져온 황제, 전쟁을 끝낸 황제. 코모두스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원로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환호는 황제가 아니라 평화를 향한 것이라는 걸.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젊은 황제는 통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권력의 자리에 권력을 원하지 않는 남자가 앉았습니다. 그것이 로마 최대의 비극이 될 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기 182년 로마 황궁. 전하, 오늘 원로원 회의가 있습니다. 취소하시오. 하지만 게르만 국경의 상황이. 나는 오늘 연극을 본다. 집정관 클레안데르가 한숨을 쉽니다. 코모두스는 점점 통치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검투,
처음엔 그냥 구경이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의 싸움을 보는 것.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내가 직접 해보면 어떨까? 측근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황제께서 검투를 하신다는 것은 노예나 하는 짓이라고. 코모두스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신이다. 그날부터 황궁 지하에 훈련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고의 검투사들이 불려왔습니다. 처음엔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황제가 검투 훈련을 받고 있다고. 그리고 그는 단순히 검투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원로원 회의장. 황제가 입장합니다. 하지만 황제의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사자 가죽을 어깨에 걸치고 한 손에 곤봉을 든 모습. 헤라클레스의 복장이었습니다. 전하, 그 복장은. 코모두스가 웃습니다. 나는 헤라클레스의 환생이다. 신들이 내게 말했다.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원로원이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코스프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로마 곳곳에 코모두스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모두 헤라클레스의 모습으로. 화폐도 다시 주조됐습니다. 한쪽엔 황제의 얼굴, 다른 한쪽엔 사자 가죽을 쓴 헤라클레스. 나는 로마를 정화할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의 정화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반대하는 자는 반역자, 비판하는 자는 신성모독. 원로원 의원 하나가 용기를 냈습니다. 전하, 헤라클레스는 신화 속 인물입니다. 전하께서는 로마의 황제이십니다. 침묵. 다음 날 그 의원은 사라졌습니다. 가족까지 모두. 공포가 로마를 덮었습니다. 황제는 점점 현실과 멀어졌습니다. 그의 세계에서 그는 신이었고 영웅이었고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부정하는 자는 적이었습니다. 서기 185년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누이 루킬라가 주도한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코모두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을 죽일 순 없다. 루킬라는 유배됐고 곧 처형됐습니다. 황제의 친누나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배신자에게 자비란 없다. 그날 이후 아무도 황제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 그리고 외로움은 그를 더 깊은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내가 신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의 눈이 콜로세움을 향했습니다. 경기장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기 186년 콜로세움. 황제 폐하께서 직접 경기에 출전하신다. 전령의 외침에 군중이 술렁입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황제가 검투사로 나선다고?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경기장 문이 열리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황금빛 갑옷을 입은 코모두스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 손엔 검, 다른 손엔 방패. 관중석이 얼어붙습니다. 로마 천년 역사에서 황제가 검투사로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검투는 노예의 일이었습니다. 죄수의 일이었습니다. 황제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제국의 위신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코모두스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개시, 상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상대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검은 무디였고 갑옷은 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검투사의 눈빛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황제와 싸워서 이기면 반역죄로 죽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싸우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역시 죽습니다. 코모두스가 웃으며 달려듭니다. 짧은 전투, 아니 전투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일방적인 공격. 상대가 쓰러집니다. 군중이 환호. 하지 않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몇몇만 박수를 칩니다. 황제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코모두스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승리의 포즈를 취하며
군중을 바라봅니다. 어떠냐? 황제의 힘을. 원로원 의원 한 명이 속삭입니다. 저것은 경기가 아니다. 광대극이다.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황제의 검투는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상대는 항상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다친 검투사, 무장이 해제된 병사, 약해진 맹수, 코모두스는 항상 이겼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이길 때마다 선언했습니다. 황제의 승리를 축하하라.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황제의 출전료를 지불하라. 그는 자신의 검투 경기마다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한 번 출전에 검투사 1000명의 목.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로마 시민의 세금이었습니다. 재무관이 항의했습니다. 전하, 국고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더 걷어들이시오. 하지만 황제의 명령이다. 세금이 올랐습니다.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표현한 자는 체포됐습니다. 황제를 모욕한 죄. 콜로세움은 더 이상 영광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황제의 자기만족을 위한 무대가 됐습니다. 어느 날 코모두스가 특별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맹수 사냥이다. 경기장에 타조 100마리가 풀려났습니다. 코모두스가 활을 쏩니다. 타조들이 쓰러집니다. 모두 백발백중. 군중이 놀랍니다. 황제의 실력은 사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황제가 뛰어난 검투사인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황제가 검투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로원 의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황제는 로마를 다스려야 합니다. 경기장에서 놀아선 안 됩니다. 그 의원은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코모두스의 집권 6년 차, 로마는 황제가 없는 제국이 됐습니다. 황제는 있었지만 통치는 없었습니다. 경기장만 있었습니다. 서기 190년, 코모두스가 선언합니다. 로마의 이름을 바꾼다. 원로원이 술렁입니다. 로마, 천년의 이름, 제국의 상징, 세계의 중심, 그 이름을 바꾼다고? 새로운 이름은 콜로니아 코모디아나, 코모두스의 식민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원로원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전하, 로마는 로물루스 이래. 로물루스는 죽었다. 이제 코모두스의 시대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의 이름도 바꾼다.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내 이름으로. 1월 루키우스 월, 2월 아일리우스 월, 3월 아우렐리우스 월, 12월 헤라클레스 월. 원로원 의원들이 창백해집니다. 전하, 이것은 반대하는가? 냉랭한 목소리.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칙령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들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코모두스는 분노했습니다. 왜 명령을 따르지 않는가? 전하, 천년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그날 밤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로마라고 말한 시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명령이었습니다. 공포가 거리를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도시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모두스가 새로운 칙령을 발표합니다. 나는 새로운 로마를 건설할 것이다. 그는 로마 외곽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궁전, 거대한 경기장, 헤라클레스 신전. 문제는 재원이었습니다. 귀족들의 재산을 몰수하라.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반역 혐의, 황제 모독죄, 신성 모독. 부유한 원로원 의원들이 차례로 처형됐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모두 국고로 흡수됐습니다. 아니, 국고가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사유 재산으로. 재무관이 고개를 숙입니다. 전하, 이러다간 제국은 나다. 내가 곧 제국이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황제가 부유하면 제국이 부유한 것이다. 황제가 위대하면 제국이 위대한 것이다. 황제가 신이면 제국이 신성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경에서 야만족이 침입했습니다. 군인들의 급료가 밀렸습니다. 시민들은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코모두스는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자 5마리를 사냥할 것이다. 군중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빵이 필요했습니다. 사자 사냥이 아니라 어느 날 거리에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빵을 달라. 세금을 낮춰라. 코모두스가 듣습니다. 소요를 진압하라. 주동자를 찾아내라. 근위대가 움직였습니다. 거리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코모두스는 경기장에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나는 로마를 지켰다. 하지만 그가 지킨 건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킨 건 자기 자신의 환상이었습니다.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계엔 오직 자신만 있었으니까요. 서기 192년 12월 황궁 깊은 곳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 마르키아 황제의 애첩 이클레투스 황실 시종장 라이투스 근위대장.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마르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일 황제께서 또 경기장에 나가신다 하셨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라이투스가 대신 말합니다. 이번엔 검투사 복장으로 집정관 취임식에 참석하신답니다. 침묵. 황제가 로마 최고 권력자의 취임식에 검투사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것은 더 이상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종말이었습니다. 이클레투스가 한숨을 쉽니다. 오늘 낮 황제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로? 새로운 숙청 명단을 보여주셨습니다. 종이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르키아, 이클레투스, 라이투스. 우리가 다음 차례. 마르키아의 손이 떨립니다. 황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 출발이 필요하다. 오래된 것들은 제거해야 한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코모두스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라는 것을. 루킬라도 그랬습니다. 친누나였지만 죽였습니다. 수많은 원로원 의원들도 그랬습니다. 충성했지만 죽였습니다. 라이투스가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밤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독입니다. 마르키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황제의 술잔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코모두스가 목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마르키아, 포도주를 가져오시오. 예, 전하.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황제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코모두스가 술잔을 받아듭니다. 내일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오. 황제이자 검투사인 집정관. 로마는 나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오. 그가 술을 마십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마르키아가 숨을 죽입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코모두스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속이 안 좋은데. 그가 비틀거립니다. 무슨, 이건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모두스는 강했습니다. 검투 훈련으로 단련된 육체.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네, 내가. 마르키아가 뒤로 물러섭니다. 코모두스가 그녀에게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집니다. 호위병? 호위병?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라이투스가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코모두스가 복도로 비틀거리며 나갑니다. 누구든 나를 도와. 그때 그림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나르키소스? 황제의 개인 검투 훈련사. 황제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 나르키소스? 나를. 침실로. 나르키소스가 황제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전하, 용서하십시오. 그가 황제의 목을 잡습니다. 뭐? 하는.
코모두스가 저항합니다. 하지만 도구로 약해진 몸, 나르키소스의 손이 조여옵니다. 황제의 눈이 커집니다. 나는 신인데, 헤라클레스인데, 숨이 막힙니다. 나는 황제인데, 시야가 흐려집니다. 마지막 순간 코모두스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환호하는 군중, 황금 궁전, 자신의 동상?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건 텅 빈 경기장이었습니다. 서기 192년 12월 31일 자정. 로마 황제 루키우스 아우렐리우스 코모두스 안토니누스 3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로원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황제께서 급서하셨다. 침묵 속에서 누군가 한숨을 쉽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원로원은 즉시 투표했습니다. 코모두스를 기억 말사령에 처한다. 로마 곳곳의 동상이 파괴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이 지워졌습니다. 콜로니아 코모디아나는 다시 로마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코모두스가 죽은 후 1년간 5명의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군인 황제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군단이 황제를 세우고 다른 군단이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원로원이 다스리는 공화정의 전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칼이 권력이 됐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코모두스의 죽음은 로마 쇠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 사람의 광기가 제국을 무너뜨렸을까요? 아니면 제국이 이미 병들어 있었고 코모두스는 그 증상이었을까요? 권력은 인간을 시험합니다. 코모두스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권력, 부운 명예.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경쟁. 그는 싸워서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 아첨하는 신하들, 저항 없는 권력, 고립 속에서 자란 황제는 현실을 잃었습니다. 경기장에 섰을 때 그는 행복했을까요? 환호를 들었을 때 그는 사랑받는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그는 끝까지 외로웠을까요? 황제가 검투사가 된 날 로마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국의 위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로마는 천천히 저물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역사 속 인물들의 진실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AM153 고전 이야기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